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우리 장성철 소장님, 네. 그 수염을 이렇게 덥수룩하게 기르셨습니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뭐로부터 살아남아요? 신인 방통 현장 오면 네. 너는 출연 못할 거야 막 그래서 외모를 바꿔가지고 저인지 모르게 하려고. 아니 이름표부터 바꾸세요. 이름 바꿔야 되겠네. 네. 예, 오늘 좀 갈 길이 멀거든요. 네. 예, 바로 곰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폭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무 서명 날에도 돼 있지 않은 거를 이게 진실이니까 이렇게 많은 문건이 현실로 존재하는데 좌우간 저는 보고받거나 지시하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방통 현장 후보 자진 사퇴하실 생각 있습니까?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은 못하겠네. 먼지까지 털고. 사법 조치 등을 통해서 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소식이네요. 이동관 후보자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저 보고받은 적 없고요. 지시한 적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약 올리기 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계속 방어하고 옹호해주고 이동관 후보자도 고마워했잖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인 채택부터 안 된 것 자체가 네. 이번 청문회가 무의미한 청문회가 될 것이다 라는 예정된 결과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건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서 더 강하게 질타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실제 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 자료를 너무 안 주니까 검증의 길에서 너무 많이 막힌다. 전부 뭐 사생활 보호 때문에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안 주니까 그리고 저는 태도 자체가 너무 불손했다. 후보자의 태도요? 예, 그렇습니다.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공손하고 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고 이런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아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이죽거리기도 하고 약간 조소 섞인 표정도 나오고 특히 뭐 점심 먹으면서 사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라든가 이런 조롱성 발언을 해도 되는 거냐. 네.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보고 있다라고 분명히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이런 갈취라든가 뭐 핸드폰을 뺏었다든가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팩트입니까? 300번 이상 머리를 박게 하면 살아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 학폭 의혹과 관련해서 진술서가 왜곡, 과장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아무도 현장을 본 사람 없지 않느냐, CCTV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본 사람이 없으면 없는 사실이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사실상 참고인 자격으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끝내 여당 측의 반대로 출석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이 기자회견에 섰던 강두구 의원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300번 책상에 300번 네네. 찍은 거 이거 과장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진술서로 또 확인을 했을 때 30번이 아니고 3번도 아니고 300번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네. 다시 물었을 때 100%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 이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고발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사이에 고발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직은 고발하지 않았는데 고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관계를 직접 다퉈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소장님, 네. 이 학폭 진술서를 이동관 후보자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 진술서는 이제 왜곡 과장이 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왜곡 과장됐다는 근거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들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다른 증언자들 진술서는 신뢰하지 못하고 아들과의 대화는 신뢰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무능력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다른 피해 학생들 3명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1명이라도 딱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네가 당시에 당했던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봐라. 이랬으면은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아니, 그런데 그 피해자분들의 또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아니, 조심스러운 있겠죠. 부분도 있겠죠. 있는데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뭐 얼굴 가려서도 그 자리에서 뭐 목소리 증언만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좀 민주당의 무능력함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질문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진술서 있잖아요. 7분 동안 그 진술서를 그냥 읽어줬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동관 후보자는 계속해서 별 문제 없어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사장한테 왜 전화했어요? 그리고 왜 전화 깠어요? 별 문제 없는데? 왜 전화 갔냐면요. 유명해서. 유명 정치인의 숙명이다. 본인 유명해서 전화할까요? 네. 그럼 유명한 다른 정치인들이나 중요한 분들의 자녀들은 다 전화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앞뒤가.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을 민주당 의원들이 못했어요. 접촉은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아, 민주당 위원들이요? 예, 아. 민주당 교과위 위원들이 그 학생들 피해 학생들 접촉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 학생들이 별로 끼고 싶지 그럴 수 있을 것 않다라는 같아요. 입장이고 네. 이미 다 이제 성인이 성년이 됐잖아요. 돼 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과거를 다시 꺼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고요. 그것은 당시에 이 함께했던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몇 번 전화 취재를 했을 때 저한테 이제 그만 전화하셨으면 좋겠어요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을 다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끔찍한 기억인 겁니다. 근데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공손하지도 않고 사과하는 태도가 아닌데 대해서는 피해자들 그리고 당시 교사들이 네. 어떤 마음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을까 상당히 네. 참담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증언자로 이제 나서고 있는 담임 선생님, 그 교사들을 향해서도 이제 법적 조치를 또 예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분의 태도가 아니라고 좀 보여져요. 무조건 본인을 향한 문제 제기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보도도 하지 말고 언급도 하지 마. 왜? 나 소송할 거니까. 이런 식의 협박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봐요. 본인도 무서우니까 막 시험 기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고소를 하거나 네.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협박은 안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름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름 바꾸는데. 예. VIP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 보고서 이렇게 보고자 이동관 대변인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이것도 작성 안 하셨어요? 작성된지도 모르셔요? 아니 이런 정도가 뭐 특별히 무슨 대단한 문건이라고 작성을 지시하고 아니에요. 이 그걸 안에 봤습니까? 심지어는 검찰총장 후보자 3편까지 수집 보고하셨대요. 정보 노름까지 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자, YTN 리스트, 보도 리스트 이거 보세요. 밥 먹듯이 방송에 개입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안 했다 그러셨죠? 이런 자. 정도 협조 요청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문제라니까요. 기본 직무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책에도 정권의 나와 편에 있습니다. 들도록 언론 내나 협조 요청하고 스핀 지시해놓고 안 닥터는 했다고 무엇인가? 그러는 그 인식이 지금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예요. 스핀닥터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코 스핀닥터란 말 예. 함부로 쓰지 마시고요. 자, 책에 나와 있습니다. KBS 네, 방송에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는 아하이 스핀 닥터 역할을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스핀 닥터가 몰라서 나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정부 강요들 이렇게 최측근에 붙어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홍보 전문가 정도로 이해를 하고 이동관 후보자는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언론학자들은 이 스핀닥터라는 의미는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시민을 속이는 기술자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가 부정적인 있네요.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있고 일각에서는 여론 조작 전문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저거를 이렇게 강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고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했을 때 고쳐라.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관련해서 이거를 물어봤을 때 이게 통상적인 업무다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홍보 전문가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주장을 했지만 국민적 눈높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4년도 4월 달로 한번 되돌아가 보자고요. 당시 이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있던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요. 네. KBS가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서 정부의 대처와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미흡했다, 잘못됐다 이런 보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홍보수석이 보도국장한테 전화해서 이거 좀 뉴스 편집에서 좀 빼줘. 내 얼굴 좀 살려줘. 이거 나 좀 보고 좀 빼줘 이랬거든요. 네네. 그게 1심에서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고요. 2심 가서는요. 벌금 1,000만 원 받았어요. 아, 유죄가 나군요. 예, 유죄가 난 네. 사항이에요. 근데 이러한 협조 요청하는 것은 스핀닥터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방통위원장 되면 이런 일들을 그냥 공개적으로 하겠다라는 선전포고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최후 빼!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 광대를 뺍니까? 예. 네. 예. 웃음벨인데. 네. 그 공영방송 관련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네. 공영방송에 대해서 KBS 직원 아닙니까? 네.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시스템을 먼저 교정한 후에 필요하다면 지원도 할 수 있다. 교정하면 지원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 그러니까 일종의 선교정 후 지원론 뭐 이런 셈인 거예요. 그 교정이 뭐냐면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국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KBS 보도가 틀어지거나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있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KBS 지금 보도가 상당히 편파적이고 잘못됐다라고 만 보고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을 대상으로 교정할 수 있다. 교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태도를 바꾸거나 교정하면 봐서 지원해 줄 수 있어. 네. 어떤 당근과 채찍 개념으로 언론을 다루려고 한다. 이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비판, 감시, 견제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 언론의 기능이고 역할인데 그것을 혹시 혼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교정이라는 단어 그렇게 뭐 어렵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KBS 사장 바꾸고 보도국장 바꾸고 더 라이브 담당 PD 바꾸고 그만 좀 바꿔요. 왜 자꾸 그래요? 그걸 교정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일단 네. 이름 바꾸시는 거. 제 이름도 이름부터 바꾸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인사청문회장 밖에서 기자들이 한 질문에 대답하는 이동관 후보자의 모습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임하실 건지 좀 얘기 좀. 진지하고 겸허하게 임해야죠. 진지하고 겸허하게. 그럼요. 이른바 언론 장악 문서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청문회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청문회 턱 앞에 뭐 이렇게 질문 많이 하는 건 나로 괴롭히는 거예요. 기자협회 조사 보면 반대 의견이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 선배로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네, 기자 질문 태도를 좀 문제 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기자의 태도, 질문하는 태도, 그리고 후보자의 답하는 태도 어느 쪽이 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기자는 질문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저런 공직자들을 향해서는 공직자가 불편해할 만한 질문도 거침없이 하는 게 기자의 직업이고 숙명입니다. 질문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어야 되는 없죠. 거죠. 예, 네. 다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하면 됩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상황은 이랬던 거다, 해설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자는 그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팩트 체크를 하고 그리고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보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묻고 대답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 저렇게 각을 세워서 기자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고 나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공직자의 자세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태도는요 그냥 메롱이에요, 메롱. 메롱. 네? 메롱이요? 메롱. 아무리 야당이 나에 대해서 문제 삼아도 메롱. 네. 언론이 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나는 곧 방통위원장 임명 받지롱.
나 임명받고 두고 보자 이런 메롱이죠.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오늘 컨디션 괜찮으신 거죠? 좀 아파요. 그 죄송한데 많이 너무 아프시네요. 수염을 믿는 것 같아요. 전 줄 알아요? 네, 장성철님 너무 수염 뒤에 숨지 마시고. 저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러한 이제 태도들이 오만하고 교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장관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입니다. 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 포함 총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그와는 좀 달랐습니다. 8명 가운데 2명만 혐의를 인정하고요. 논란이 됐던 사단장은 혐의가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대대장 2명만 최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최종 관리 책임이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 거냐. 박 대령은 1사단장에게 있다라고 봤지만 실제로 조사본부는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더 이상은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써서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저 군대 갔다 왔는데요. 항상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사건들을 보면은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사령관들의 명령이 너무나 왔다 갔다 지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결제했잖아요. 그대로 해라고 네. 했다가 회수를 해요. 네. 그러다가 집단 항명 수계로 박정훈 단장을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입건하죠. 네, 그러다가 집단은 아닌 것 같아. 그냥 항명이야. 그러고 나선 그냥 견책을 해버려요. 이런 것들이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왜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고서에 결재를 했냐라고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봤더니 국방부 장관의 답변이 더 가관인 것 같아요. 제가 확신을 갖고 결재한 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과 지시가 계속 왔다 갔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군인 사회에서 과연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과 지시에 좀 무게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참으로 이제 공교로운 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1사단장을 혐의해서 빼라는 외압으로 느꼈다. 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번 결과에 사단장이 혐의해서 빠지다 보니까 이게 또 괜히 또 의심을 더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물론 이종섭 장관한테 왜 번복을 했냐. 그러니까 결재를 해놓고 번복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네. 결재할 때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애매한 답변을 합니다. 무려 국방부 장관인데요.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도 상당히 애매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장관까지 결재를 끝낸 이 서류가 왜 중간에서 이첩 보류 결정을 내리고 누구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던 건가. 관련해서 취재를 해보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진술이 전부 상반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전부 다 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박정훈 대령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디까지 일파만파 커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반드시 특검으로 진실 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권 취재 많이 하시니까 그럼 네. 실제로 지금 정치권에서 특검 발의 논의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는 이 사건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네.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력하고요. 네. 민주당 원내대표
대령랑 직접 통화를 했는데 박정훈 대령조차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야당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네. 반드시 이 사건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군에서 어떤 의견을 달아서 경찰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론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라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한테 물어보니까 네. 신 차관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에요.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라는 거죠.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참고 자료에 불과한데 왜 처음에 8명이었다가 사단장 빼고 2명만 넣고 네. 이첩을 했다가 다시 회수했다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 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뭐 그런 되는 얘기가 건가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네. 민주당 믿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주당의 전력이 너무나 약해요.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민주당은 그냥 말로만 지켜준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믿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장 소장님의 저런 얘기를 들으면 좀 적극 반발해서 더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더 열심히 일하는. 전투력이 올라가나요?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정훈 대령 건에 대해서 국방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네. 분은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